안녕하세요, 빌런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브랜드는 롤렉스, 모델은 데이트 저스트입니다. 예전에 각 브랜드별로 상징적인 모델을 뽑은 영상을 만든 적이 있었는데 롤렉스를 대표하는 모델로 서브마리너를 뽑았거든요. 이때 욕 엄청 먹었어요. 댓글로 정말 많은 분들이 야이 머시기야, 롤렉스는 서브마리너가 아니라 데이트 저스트지 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게 데이트 저스트는 친근하지 않은 모델이에요. 주변에 지인들이 가지고 있는 롤렉스는 서브마리너 계열의 스포츠 스틸류가 대부분이고 데이트 저스트를 가진 사람은 정말 단 한 명도 없거든요. 반면에 이상할 정도로 시계 수리하시는 분들은 체감상 90% 이상 데이트 저스트를 차고 계시더라고요. 타인의 손목에서는 정말 많이 본 모델이지만 실제로는 거의 경험할 수 없었던 모델이기도 합니다. 해외에서는 데이트 저스트의 인기가 그렇게 높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높은 프리미엄을 가진 롤렉스 모델 중에서 밀가우스나 에어킹과 같이 프리미엄이 없는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 하필 수많은 롤렉스 모델 중에서 대한민국에서는 데이트 저스트가 롤렉스의 상징이 되었을까요? 얼마 전에 가까운 롤렉스 매장을 방문했는데 문 앞에 대기표가 있고 대기표를 뽑으니까 2시간 대기가 뜨더라고요. 사람이 거의 없는 평일 오전이었습니다. 롤렉스의 이 역같은 판매 정책을 알기 위해서는 롤렉스가 누구를 대상으로 시계를 팔고 싶어 하는지 알아야 돼요. 롤렉스의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앰버서더들을 한번 볼게요. 로저 페더러, 제임스 카메론, 아니카 소렌스탐 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 타이거 우즈가 보이고요. 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 많은 사람들이 있네요. 이 사람들의 분야는 테니스, 영화, 골프, 음악, 레이싱, 테니스, 탐험, 골프, 음악, 탐험, 테니스, 탐험, 골프, 테니스, 스키, 레이싱, 테니스, 탐험, 골프, 테니스, 스키, 테니스, 골프, 탐험, 레이싱, 음악, 테니스, 승마, 음악, 요트, 테니스, 레이싱. 엄청 이걸 보면 확실한 거 하나가 보이죠? 롤렉스 사장은 테니스를 정말 좋아하는구나. 테니스, 골프, 승마, 요트, 레이싱 플러스 탐험가와 음악가까지.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축구는 없을까?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스포츠인데 왜 농구는 없을까? 야구는, 배드민턴은, 배구는, 롤렉스는 공식적으로 어필하고 있어요. 우리는 너네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브랜드가 아니야. 테니스, 골프, 승마, 요트, 레이싱 같은 귀족 스포츠를 즐길 수준이 되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하는 브랜드라고. 대중들의 인식 속에 친숙한 이미지를 갖게 되는 걸 극도로 경계하는 것처럼 보이네요. 대중들의 꿈을 파는 브랜드입니다. 롤렉스는. 꿈은 갖는 순간 사라지잖아. 그러면 못 갖게 해야지. 지금처럼 안 팔아야지. 전세계적인 명품 리셀 시장의 성장과 더불어서 이제 동네 아주머니들까지 롤렉스 매장으로 매일 출근하는 아주 짜증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고, 이것은 정말 롤렉스를 좋아하는 시계 애호가들에게 아주 엿같은 상황을 만들어버리고 말았어요. 롤렉스는 프리미엄이 곧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킨다는 걸 정말 빨리 파악했어요.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롤렉스 입장에서도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공장 증설하고 물량 풀어봐요. 지금 당장은 돈 벌겠지. 매장간이 세라토나 입고 스카이듀엘러를 그냥 팔아. 이건 오바네요. 죄송합니다. 서브마리너 입고 GMT를 그냥 파네? 세계 1위 시계 브랜드 5년 안에 망할 겁니다. 롤렉스 입장에서도 지금이 최선이에요. 물량을 풀면요, 지금 롤렉스를 구매하고자 마음먹은 사람들 대부분 바쉐론 콘스탄틴이나 오데마 피게로 올라갈 겁니다. 롤렉스는 전세계 명품 시계 시장의 20%를 잡아먹고 있는 독립 브랜드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언터처블한 브랜드가 될 수 있었을까? 제 개인적인 사견인데요. 일관성을 뽑고 싶어요. 일관성은 여러 방면에 적용되는 건데요. 브랜드의 철학, 마케팅, 디자인 이 세 가지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한스 빌드로프가 대단하다고 생각한 게 인류에게 위대한 가치는 정말 많거든요. 진보, 변화, 혁신, 노력, 열정, 수많은 가치 중에서 하필 탐험이란 가치와 시계를 엮을 생각을 했단 말이죠. 단 한순간도 변심 없이 탐험 덕후 롤렉스는 마케팅의 역량 전부를 탐험의 가치를 브랜드에 집어넣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쏟아 부었어요. 게다가 날이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오메가와 롤렉스와의 격차를 보면 롤렉스 시계의 디자인이 얼마나 일관되게 만들어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메가 시마스터와 롤렉스 서브마리너를 예시로 들어볼까요? 여기 4개의 시계가 있어요. 태초의 시마스터, 현행 시마스터, 태초의 서브마리너, 현행 서브마리너. 이것을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비슷한 것끼리 묶어볼래요? 두 시마스터를 같은 모델이라고 생각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심지어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시마스터는 이 모델로 바뀌고요. 또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이 모델로 또 바뀌어요. 이 4개의 시마스터끼리도 서로 연관성이 안 보이는데 어떤 애호가가 오메가에서 헤리티지를 찾겠습니까? 반면에 서브마리너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한 번 만들면 그게 인기가 있던지 없던지 계속 가. 못 먹어도 보란 말이죠.
그 일관된 디자인 테두리 안에서 시계의 헤리티지를 조금이라도 손상시킬 만한 짓은 절대 안 합니다. 드레스 안에 크로노를 집어넣고 15mm 두께의 모델을 만든다던가 다이얼 안에 만화 원피스를 집어넣는다던가. 데이트 저스트는 구형과 신형의 차이를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구형 116331에서 신형 126331로 넘어오면서 변경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레일로드의 삭제, 히든버클의 삭제, 무브먼트의 교체. 롤렉스는 신형을 출시할 때 온전한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아요. 구형의 가치를 유지시키는 선에서 신형을 출시합니다. 구형이 가지고 있던 레일로드의 삭제는 가벼워지고 있는 디자인 트렌드를 고려할 때 취향에 따라 업그레이드도 다운그레이드도 아닌 업그레이드 정도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만, 히든버클의 삭제는 분명 다운그레이드입니다. 데이트 저스트보다 상위 모델인 데이데이트에 아직 히든버클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그렇죠. 금나누기. 무브먼트에 당연히 업그레이드고요. 데이트 저스트는 조합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모델이 존재해요. 다이얼은 정말 많은 색상과 디자인이 있고, 인덱스는 바형, 로마자, 다이아, 베젤은 돔, 플루티드 다이아, 케이스는 스틸, 콤비, 골드, 브레이슬릿은 오이스터, 주빌리. 엄청 다양한 조합의 모델들이 있고 취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보통 데이트 저스트는 플루티드 베젤의 주빌리 브레이슬릿의 조합이 가장 유명하죠. 이 모델은 차로 따지면 풀업입니다. 다이얼은 최고 등급인 자개 다이얼, 인덱스는 10포인트 다이아몬드, 베젤은 플루티드 베젤, 케이스는 로즈골드 콤비, 브레이슬릿은 주빌리. 풀옵션이다 보니까 가격 역시 엄청 비싸요. 그랜저 깡통이 한 3,000 초반이죠. 풀업이 5,000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 모델도 마찬가지로 거진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데이트 저스트의 기본형이 1,100만원대인 것에 비해 이 모델은 2,200만원입니다. 모델을 보는 순간 화려한 자개 다이얼이 확 들어옵니다. 살면서 처음 보는 색감과 질감이에요. 썬네이 다이얼과는 화려함에서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하나의 다이얼에 무한대의 색감이 숨어 있어요. 어쩔 땐 핑크, 어쩔 땐 블랙, 어쩔 땐 보라, 어쩔 땐 화이트, 어쩔 땐 실버. 서브마리너 그린의 썬네이 다이얼과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바샤론 콘스탄틴의 썬네이 다이얼과 비교를 한번 해보고요. 바샤론 콘스탄틴의 썬네이 다이얼은 좀 특별해서 리뷰 때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 이것조차도 화려한 면에서는 자개 다이얼에 압도당합니다. 이 두 모델이 그냥 커피라면 자개 다이얼은 TUP입니다.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할까요? 직접 보시는 게 확 체감되실 거예요. 천천히 한번 감상해보세요. 아주 햇빛이 쨍한 날에 냇가를 놀러가면 졸졸졸 흐르는 물 위로 빛이 사르르 녹는 장면, 그 장면을 캡처해서 다이얼에 박아 넣은 것 같아요. 솔직히 과합니다. 과해요. 인덱스는 10포인트 다이아입니다. 3시의 데이트 창과 12시의 엠블럼을 제외하곤 로즈골드 안으로 다이아가 쏙 들어가 있어요. 안 그래도 화려한 데이트 저스트 모델에 가장 화려한 자개 다이얼에 다이아가 박혀 있으니까 쉽지 않네요. 여기다가 베젤까지 정점을 찍어버리는데, 플루티드 베젤은 정말 민감해요. 시계에 민감하다는 표현을 쓰는 게 맞나 싶기도 한데, 다른 말로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주 미약한 빛을 이 플루티드 베젤에 쏘아봤거든요. 어떻게 변하는지 보세요. 케이스는 진리의 핫 양념 반, 갈릭 반이 아니라 로즈골드 반, 스틸 반입니다. 독특한 오이스터 케이스는 디자인, 효율, 착용감을 모두 잡은 역대급 케이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금이 좋아진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제게 금은 친해지기 어려운 소재 같아요. 시계는 스틸이라는 저만의 아직 같은 게 있거든요. 빈티지 시계의 가치를 평가할 때도 골드보다 스틸이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거는 100% 개취입니다. 무브먼트는 구형 칼리버 3135에서 업그레이드된 칼리버 3235입니다. 최근 아이폰 자성 때문에 말이 많잖아요. 애플이 기계식 시계 시장 파괴하려고 한다. 이미 높은 항자성이 들어간 롤렉스 시계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네요. 하루 마이너스 2초에서 플러스 2초의 오차를 가지고 있고, 웬만한 충격은 다 흘려버리는 데다가 70시간의 롱 리저브를 갖고 있습니다. 롤렉스의 무브먼트의 훌륭함은 롤렉스 안티든 롤렉스 에어가든 인정하는 거죠. 브레이슬릿은 주빌리 브레이슬릿으로 최근에는 드레스워치와 스포츠 스틸과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데이트 저스트에도 3연줄의 오이스터 브레이슬릿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지만, 그래도 데이트 저스트라면 주빌리가 잘 어울리는 것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현존하는 브레이슬릿 중에서 가장 편합니다. 결론을 못 내렸어요. 이번 마무리는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께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왜 한국인은 데이트 저스트를 사랑합니다. 리뷰는 여기까지고 빌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